이번에는 그린피 이상으로 민감한 것이 바로 캐디피, 특히 카트비 문제. 캐디가 지금 현재 15,000명에서 2만여 명이 부족합니다. 그로 인해서 캐디피 증가 요인도 있기 때문에 캐디피는 올라갔는데 서비스 수준은 오히려 거꾸로 되면서 골퍼들 불만이 한개 있습니다. 캐디가 하는 일이 카트만 운전하는 게 아니고 플레이어의 안전을 도와줍니다. 캐디와 마찬가지로 골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카트피도 1인당이 아니고 팀당으로 징수를 하고 있는 거죠. 골프장 갈 때는 골프장의 속도는 위험 아닌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개선을 하고 좀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카트 선택자라든가 제일 중요한 것은 캐디 선택자를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 캐디피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KDP가 이제 코로나 이전에는 4년 동안 5.5%가 올랐습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19.3%가 오른 겁니다. 대중제가. 회원제는 5.4%, 코로나 기간 동안에 22.3% 올랐습니다. 네. 문제는 뭐냐면 그린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2023년도 기점으로 상승 추세가 멈췄습니다. 근데 KDP와 카트피는 계속. 최고 가격이 2024년입니다. 계속 오르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오르는 거는 결국은 이제 캐디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한국의 캐디가 4만 1,000명 정도가 지금 하고 한 6,000명 정도가 지금 부족하다고 지금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캐디 선택제라는 것들을 이제 막 하고 있는데 그게 아직까지도 바로 적용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고 대부분 또 캐디를 또 선호를 하고 있고 막 그런 과정에서 지금 계속 오르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하는데 멈춰야죠. 그래서 이제 가장 요즘 많이 등장하는 이야기가 이른바 노캐디 라운드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양측이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캐디가 사실은 없으면 한국이 운영이 안 되면 첫 번째로 이제 그런 안전성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막 산업 지역에 엄청나게 이제 산업 지역을 돌아야 되고 막 해야 되면 캐디가 없으면 굉장히 안전성의 문제가 있습니다. 이 안전은 지금 골프장들이 중대재해처벌법이 생기고 나서 엄청나게 신경 쓰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진행을 이제 원활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를 들어서 진행 속도. 예, 골프장에서 보통 한 80팀 이렇게 하면 막 팀이 이게 어두워지기 전에 돼야 돼요. 그러면 중간에 한 두 팀이 막 버벅대고 하면 이거 이제 일몰이 돼 갖고요. 그 혼란은 이룰 수 말은 없거든요. 한 네 팀만 덜 받아도 좋을 텐데. 그러니까 덜 받으면 결국은 그린피 더 올라야 되잖아요. 비용 상승에 비용 요인이 상승하는 되고. 효과도 있는 겁니다. 한국의 골프장들이 이제 산악 지역에 있는 비중이 많기 때문에 경사면에서의 사고 위험성이나 이제 코스를 잘 인지하고 있는 캐디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카트 생각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고. 예, 그렇습니다. 그 대신 산악 지역이 아니라 평지에 있는 골프장들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베테랑 골퍼들은 사실은 초보 이제 캐디보다 훨씬 더 이렇게 숙련도가 높기 때문에 혼자서도 할 수 있는 선택지를 골퍼에게 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좀 골프장들이 소극적일 수밖에 없는 게 어느 날 갑자기 노 캐디를 막 강제적으로 한다든지 막 이런 식으로 해서 캐디의 생계를 뺏고 그다음에 이제 안전상의 문제가 막 발생되고 막 이런 캐디의 수요와 함께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착륙시켜 나가면서 이거를 자리를 잡아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 캐디에게는 일정한 그 캐디피를 지급을 하는데 그만큼의 가치가 없는 서비스를 받았다. 뭐 이런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이잖아요. 대부분의 골프장들이 지방에 많거나 산악 지역에 많습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인구 자체도 적고 최근에 급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지역 소멸 문제하고도 연결됩니다. 젊은 캐디들이 대부분 20, 30대인데 이분들이 대부분 직장을 찾아서 뭐 수도권이나 서울로 가는 거죠. 지역에는 캐디를 구하고 싶어도 사실은 구하기가 힘든 구조인 거죠. 그러면 신규로 이제 진입하는 초보 캐디가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골퍼들 입장에서는 아직 익숙하고 경험이 부족한 초보 캐디에 대한 서비스 만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캐디가 제대로 양성이 되려면 4, 5개월 정도 막 그 교육이 필요하고 막 실질적으로 막 해보고 하는 경험도 필요하고 하죠. 이게 그게 쉽지가 않거든 사실은. 저희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본 적은 또 없는 것도 사실이어서 저희가 기회가 되면 클럽하우스에서 캐디분들 모시고 그분들도 할 말이 있을 거예요. 또 우리의 불만도 있지만 그분들의 불만. 그것도 한번 시간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일단 그 결론을 짓기 위해서 캐디피 상승 그리고 캐디에 대한 불만
이것에 대한 나름의 해결 방안 같은 것을 갖고 계신다면 어떤 걸 제안하시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양적인 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급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정부가 2023년부터 중국 동포 등 방문 취업 동포의 취업 업종을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외국인 근로자의 대상을 좀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몽골에서나 이렇게 동남아에서 최근에 한국어 열풍이 불어서 한국어가 가능한 외국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국에 와서 이제 취업을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급의 물꼬를 터주는 게 좋겠다라는 게 하나 있고요. 캐디 풀을 좀 넓히는 네. 거네. 두 번째는 이제 자질 향상입니다. 대부분의 이제 캐디 교육이 골프장 자체 내에서 하는데 이것을 이제 하나의 직업인으로서의 캐디를 양성하는 것이 국가 차원에서 뭔가 이렇게 정규 코스를 만들어주고 자격을 얻은 코스 그 캐디들에게는 그 경력과 실력에 따라서 조금 차등해서 캐디 비를 부여를 하는 방법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카트 얘기하면 정말 얘기할 분들은 많을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카트는 오래돼 가지만 감가상각이 되는데 카트비는 오르면 올랐지 내리진 않아요. 그렇습니다. 보통 카트 하면 카트 들어가는 비용이 뭐 청소만 하면 되지라고 주장을 하는데 카트는 보통 이제 18월 기준으로 해서 한 8, 90대가 이제 카트가 있습니다. 그 안전상의 문제 뭐 이렇게 고장 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2명 정도가 유지 보수하는 인력이 담당 일단 있어야 되고 충전을 하려면 엄청난 전기가 들 거고 그다음 배터리 같은 거 딱 3년마다 교체가 돼요. 그다음에 카토고를 짓잖아요. 카토고 짓고 카트 길을 만드는데 또 그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카트가 그냥이 아니라 상당 부분의 비용은 들어간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계속 오른 것들은 저도 중단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리무진 카트가 이제 논란이 되는데 저는 이 리무진 카트의 탄생을 이제 진짜로 프라이빗한 골프장에서 어떻게든 고객을 더 잘 모시고 다른보다 차별화를 만들어야 되잖아요. 과거 25년 동안 수많은 골프장들이 사실은 골프 대중화를 위해서 대단히 부단히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골프장도 투자를 많이 했고 서비스 개선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바야흐로 골프가 전 국민이 누리는 즐길 수 있는 이제 대중적인 스포츠로 이제 자리를 잡았는데 행여나 이런 그 리무진 카트의 이게 고비용의 카트들이 사실은 골프에 대한 인식들이 이제껏 쌓아왔던 예를 들어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해서 골프의 이미지에 대해서 조금 훼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는 좀 주의를 해야 된다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비행기를 탑니다. 퍼스트 타고 비즈니스 타고 이거는 타잖아요. 그러면 그게 선택의 문제다. 이게 선택. 그런 골프장에서 또 널널하게 좀 가척하게 뭐 비바람 들고 히트도 나오고 편안하고 아주 좋거든요. 근데 사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갔는데 앞팀이 리무진 카트 타고 나 일반 카트 타면은 몇만 원 더 내고 탈까? 네. 그런 그래서 그거는 이제 골퍼가 선택의 문제, 선택의 선택권을 줘야 되는데 다만 이제 정부가 세제 감면을 주는 대중형 골프장에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제 입장입니다. 일단 뭐 카트 얘기로 다시 돌아가면 아직 드물긴 하지만 카트 선택제? 카트 선택제를 하는 골프장도 있다고 하고요. 저는 이게 골프장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산악 지역에 있는 골프장들은 안전을 위해서 카트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평지에 있는 것은 이제 안전이 보장된 상태에서라면 카트 선택제를 할 수 있는 거죠. 누구는 카트를 타고 누구는 카트를 안 타고 이거를 갖다가 진행상의 문제 이런 것들이 지금 혼재되어 있는 문제가 발생할 수가 있거든요. 이거를 강제적으로 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골프장 입장에서는 카트비를 낮춰서 수요를 증가시킬 것인가 카트비를 높여서 골프장에 대한 이미지를 훼손시키고 수요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결론 내는 날은 아니고 이런 문제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공론화시킨 문제였고요. 야, 이거 꼭 저는 하고 싶었던 것. 식음료 비용. 신라 호텔의 탑실 가격이 9만 원인데
14만 원짜리 수육을 내는 분들도 골프장은 2배 이상의 인력이 투입됩니다. 그러면 저 골프장 오셔서 많은 분들이 식사를 하시느냐? 아닙니다. 최근에 대부분의 골퍼들이 어떻게 하십니까? 야, 그 길목에 있는 양평 해장국집에 모여 거기서 먹고 가자. 저희는 그냥 빈 가게 운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면 골프들이 왜 양평해장국집에서 만날까? 그리고 왜 직원들이 많이 필요할까? 예를 들어 푸드코트 형태로 식당을 운영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럼 서빙하는 요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필요하지도 않지 않을까? 골프장 식음료도 많이 인상이 됐다고 뭐 질타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만 골프장의 그 레스토랑 식음료는요 이게 골프장만의 손님이거든요. 뭐 호텔 같은 데 식당은 외부에서 오기도 하고 숙박용도 이용을 하지만 골프장은 한 100명이나 100명 정도 막 이 정도 하루 이용하는 그러니까 그러면 옛날에는 단체팀이 많으면 거의 70%가 이제 그 단체팀은 또 식음을 이용을 했는데 이제는 한 40%로 줄었대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320명 중에 식음을 이용하는 한 35% 정도 지금 뚝 떨어졌어요. 그다음에 또 문제가 뭐냐면 겨울이나 이런 데 휴장을 하거나 막 영업을 안 해요. 그럼 그 인력들을 어떻게 내보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골프장에서 그렇다고 서비스를 하는데 적자를 보면서 하기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대부분 골프장들이 지금은 이게 그런 요인 때문에 이제 음식들이 좀 오르고 막 한단 말이죠. 예, 저는 이게 이제 공정거래법상에 보면 가격 남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사업자가 이제 가격 결정을 하죠. 그 가격 결정권을 이제 인정하면서도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 과도한 가격 책정을 규제하는 성격입니다. 네. 이제 그 카트도 비슷한데 이제 음식 같은 경우에는 소비자의 선택권이 없을 경우가 있는 거죠. 10시에 라운드인 시장에서 오후 2시, 3시에 끝나는 거죠. 그러면 반드시 점심을 먹어야 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선택권이 박탈된 상황에서 가격을 강요하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일종의 저는 가격 남용 형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극한이고요. 요즘 골프장들도 골프장 처음 만들 때는 클럽하우스밖에 없어요. 다른 데 밥 먹을 데가 없습니다. 그러나 골프장이 이제 막 운영하면 주변에 이제 막 식당들이 많이 생겨요. 다 주변에 경쟁이 되는 거예요, 이제는. 경쟁이 되다 보니까 요즘은 식당도 근데 클럽하우스도 운영 안 하고 저녁을 아예 운영 안 하고 막 축소하기도 하고 막 점점 더 좀 줄이거든요. 왜? 막 비용만 늘으니까. 그런 구조에서 지금 골프장도 굉장히 고민들이 있는 겁니다. 일단 원인을 불문하고 골프장의 식음료 가격만 놓고 본다면 비싼 건 사실이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은 한 골프장의 떡볶이 어묵 튀김 세트가 45,000원, 갈비탕 한 그릇에 29,000원, 그다음에 다른 골프장이 돈가스 정식이 3만 원, 설렁탕이 26,000원. 그러니까 일반 식당보다 2배 더 나가는 가격인데 그 가격은 좀 낮추고 이용객은 좀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하고 네. 이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네, 그러니까 이게 예를 그게 들어서 가장 이제 이상적이겠죠. 예, 코로나 이전에 이제 대중제 골프장의 영업이익률이 33%였거든요. 그럼 개별 품목별로 보면 예를 들어서 음식 가격도 적정 수준인 저는 33%가 아닌가 싶은 거죠. 도시락 싸가지고 먹으면 안 되나? 뭐 언젠가는 골프장이 안 하면 뭐 갖고 와서 먹을 수 있고 뭐 장소만 빌려주고 뭐 이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굉장히 이제 경영 지표가 악화되고 그러면 그렇죠. 그런 시대도 오지 않을까. 그는 저도 예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조금 일반적인 얘기를 가볍게 다룬 것 같긴 합니다만 골고루 좀 달아봤는데 마칠 시간이 됐으니까 끝으로 오늘 나오신 김에 골프장 경영협회 부회장으로서 또 연구하시는 실장님으로서 한마디씩 좀 마지막 한마디씩 좀 하시죠. 어떤 얘기를 하실까요? 제가 클럽하우스를 보면서 시청도 하고 하면 느끼는데 우리가 특수한 아주 특별한 그런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다른 골프장들이 90% 이상이 다 그럴 것이다라는 일반화의 우려를 범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그렇지 않은데 그거를 갖고 호도를 하고 막 이야기하는 걸 보면 굉장히 좀 사업자를 너무 매도한다라는 그런 억울함도 막 느끼곤 했습니다. 그래서는 될 것 같지도 않고요. 저출산에다가 고령화에다가 우리가 경기도 안 좋은 상태에서 결국은 저 골프장도 이렇게 호락호락하는 그런 날이 이제 아니다. 그래서 지속 가능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골프장들이 되기 위해서는 또 골프장 경영자들도 많이 노력을 합니다만 어느 정도 그런 거를 좀 많이 좀 인정을 해주시고 저희들도
여러분들을 많이 잘 모실 수 있도록 그렇게 고민들 더 많이 해보겠습니다. 골프 산업은 이제 과거 25년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정부가 이제 일반 서민들도 즐길 수 있는 저렴한 대중 골프장 확충을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골프장 업계에서도 사실 이게 굉장히 많은 투자와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단히 많은 노력을 했다고 봅니다. 그 결과 이게 지금 이 골프 대중화가 이루어졌다고 보는데 마침 이제 그 코로나 상황을 통해서 골프장에서 유례 없는 호황을 누리게 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골프장이 사실은 어떤 그 방향을 잡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적정선에서의 가격을 유지를 해서 신규 골퍼 수요를 계속 유입시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쪽에서도 좀 장기적인 비전을 보고 골퍼들의 니즈에 맞는 가격 책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